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진 교수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선 직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총선에서 이제 108대 192라는 대패를 당했고, 그러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로서는 과거에 사과를 하지 않은 선택이 확실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어떤 그 여론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의 한 분이니까 뭐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또 나름의 그런 영향을 미쳐주기를 그런 바라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정치권 여의도에서 돌았던 얘기는 뭐냐면 예.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의 가장 측근 인사로 부상하고 있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다. 누굽니까? 그게 김경률, 그다음에 진중권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대통령님과 한 위원장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예. 거기에 거중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뭐 도와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둘 간의 갈등이 계속적인 더 큰 갈등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진영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예. 방어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한 갈등이고 내가 볼 때는 약간 김한 갈등이거든요. 김한 갈등인데 이게 좀 심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윤 측에서는 아마도 출마를 막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하는 순간에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권력이 그쪽으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끼리 뭐랄까 싸우는 건 좋은데 거기 왜 날 왜 끼워?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이철규 당신한테 내가 이제 경고하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났는데 들어올래 맞다이로 들어와. 상대해 줄 테니까. 맞다이로 한번 들어와 봐. 당신들 정말 곤란해질 수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놀면. 자, 진중권 교수입니다. 근데 진중권 교수가요, 본인 스스로 뭔가 설명을 내놓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교수에게 총선이 끝난 뒤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총선 직후에 57분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밝힙니다, 지금요. 총선이 끝난 뒤라도 여전히 여권에서 민감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대화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데 지금 4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죠. 대국민 사과를 못한 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사과 의향이 있었으나 주변에서 극구 말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전화 안 한 것,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 안 한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주변 사람 가운데 자기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 걸 압니다. 이거 누굽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나 때문에 총선 망친 것 같아 모두에게 미안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을 화해시켜주고 싶다. 도와달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진 교수에게. 일단요, 김종욱 전 행정관 내용은 둘째 치고 진중권 교수가 지금은요 이른바 친 한동훈 인사로 꼽힙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꺼내 놓은 것도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을 생각하면서 저 얘기를 밝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왜 다른 누구도 아닌 진중권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저런 얘기를 꺼내 놓은 걸까요? 왜일까요? 뭐 저도 알 턱은 없습니다만 예. 2년 만에 통화해서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하소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이제 정치권 여의도에서 돌았던 얘기는 뭐냐면 예. 한동훈 지금 후보죠. 후보의 가장 측근 인사로 부상하고 있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다. 누굽니까? 그게 김경률, 그다음에 진중권이다. 이런 얘기가 돌아왔습니다. 돌았습니까? 측근이라고 돌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렇기 때문에 친윤 그룹에서 예. 좌파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진중권 교수의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발언이라는 걸 보면은 그거가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좌파 공격 이런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예. 돌았고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대통령 부인이 진중권 씨 전혀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지 않는 인물에게 총선 직후에 전화를 했다는 건 저런 실세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으면 통화할 수 없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신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님과 한 위원장을 화해시켜 드리고 싶다. 예. 거기에 거중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뭐 도와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둘 간의 갈등이 계속적인 더 큰 갈등으로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진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진영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최혜병 특검,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예. 방어할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었겠죠.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뭐 내용은 그런데 왜 하필 진중권 교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말씀드렸죠.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종종 약간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좌파 뭐 이런 규정을 하는 대상이 됐잖아요. 그다음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교수님께 전화로 조언 구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때는 정확히 몰랐던 거죠. 어느 정도의 관계인지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그죠? 관계.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때 전화했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에게 얘기를 하면 예. 그 얘기가 한동훈 후보에게 전달이 돼서 뭐가 나름대로 풀릴 거다. 거중 중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 발언을 대통령 부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중권 교수의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어요, 진중권. 전 그렇다면 그 정도의 역할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대통령 부인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전 그래서 과거에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통화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예. 진보와 보수가 필요 없다. 대통령 부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전화 통화를 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진중권 교수는 오히려 제가 볼 때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나는 한동훈 편이야. 서로 다르게 사용한 거죠. 알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이요. 진중권 교수.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뭐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된 얘기도 들었지만 아무튼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이나 보면 그렇게 규정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무려 57분, 1시간 가까이 통화한 상황인데 이거요. 이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1시간 가까이 전화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눴다. 보수층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당황스럽네요. 그 진중권 교수가 이 국면에서 등판한 것을 보고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진 교수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선 직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 총선에서 이제 108대 190이라는 대패를 당했고, 그러면 아마도 김건희 여사로서는 과거에 사과를 하지 않은 선택이 확실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셨을 것 같고, 그러면은 뭔가 어떤 그 여론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오피니언 리더의 한 분이니까 뭐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 또 나름의 그런 영향을 미쳐주기를 그런 바라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와서 공개가 되면은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맞춰보면 적어도 예. 총선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는 총선 전에 사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예. 실제로 5월 9일에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명품 가방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직접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과거 1월 달에 오고 갔던 문자 메시지를 이제 와서 공개한 정치인 또는 정치인들, 예. 이분들이 과연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사에 충실한 것인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와서 이 문자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유력하다. 즉 총선 전에는 이 사과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겠지만 총선 후에는 어쨌든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사과를 했고,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시에 어떤 경로로 사과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졌는가를 들춰내는 상황만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즉 예. 그러면은 그 의사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나 목적에 의해서 이런 것이 특정 언론에 제공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전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걸 밝히면서 나온 설명이 아니 뭐 그 문자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더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부터 그 문자 내용을 받아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화통을 누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았거든요. 이 설명을 하면서 저렇게 자세히 설명을 꺼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아까 진중권 교수가 소개한 그 전화통화의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죠. 그중에 한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사과 못한 건 전적으로 내 책임. 그런데 사과 의향이 있었으나 주변에서 극
극구 말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 1월에 사실은 이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낸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도 덜도 아닌 정치 공작입니다. 정책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행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무조건 사과하라, 뭐하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용 의원이 기사를 링크 걸었다고 저도 나중에 보고 단톡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네. 강성필 부위원장, 예. 사과하고 싶었으나 주변에서 극구 말렸다. 네. 그래서 약간 불발됐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대체 누가 극구 말렸을까요? 일단 저는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신 분은 예. 저는 크게 두 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되셨죠. 이용 전 의원이 당시에 의원들 단체 방에다가 뭐 링크를 올렸다는 거 약간 아니겠습니까? 뭐가 사과에 문제가 네. 있다. 사과에 그리고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잘못을 해야 사과를 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주축으로 당시에 친윤 세력, 친윤계 의원들이 저는 이러한 뜻을 일치단결해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면 안 된다. 친윤으로 꼽히시는 분들이 일관되게 공통적으로 다 사과는 맞습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장해찬 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도 보니까 본인도 반대했다. 보수에서 엄청난 스피커를 하고 있는 뭐 서정욱 변호사 같은 그분도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봤던 그 대화 내용 다시 한번 보죠. 거기에 또 다른 대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세 번째입니다. 3번으로 되어 있는 거. 주변 사람들 중 자기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박상수 위원장. 일단 주변 사람들, 그중에 사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네, 저는 일단은 변호사 입장에서 예. 이 통화는 진중권 교수가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통화했지만 이런 대응이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팩트로 확정하고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유보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본인이 정리, 그렇죠. 재해석 같은 네. 뭐 이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예. 유보를 하면서 봐야 된다. 근데 저 문장 자체 플로우를 이렇게 보면 예.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주변인 중 사적 이익만 챙기는 예.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말렸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걸로 보는 것이 문장의 흐름상으로는 맞아요. 플로우의 그 흐름상으로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이 문자 사태를 보면서 좀 느끼는 바인데 예. 저는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아직은 좀 더 일반인적인 마인드가 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감정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저는 이 문자 처음 공개될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문자는 누가 내놓고 있는가? 도대체 그리고 누가 이거를 이 문자는 절대 대통령과 여사에게 도움이 안 될 일이다. 근데 이것을 내놓는 세력이 있다면 정치적 이익을 보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과 여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근데 소위 말하는 그자들이 대통령과 여사를 위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자들을 지칭하여 통칭 친윤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문자 사태를 보면서 드는 느낌이 친윤이 아니라 칭윤인 것 같아요. 윤을 칭하는 사람들. 칭윤이요? 예, 그러니까 윤을 칭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럼 궁금한 거는 무슨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문자 파동이 불거져서. 정치 주변에 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주변에서 칭윤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 이익들을 잃기 싫은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저 대화가 사실이라면 예. 드디어 이제 여사도 그 소위 말하는 칭윤인 사람들 예. 자신들을 이렇게 칭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회의나 의심을
드러냈다라고 문제가 좀 보는 있다라는 것이, 생각을 네, 그 갖다. 생각을 이제 조금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 드러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중권 교수가 일방적으로 밝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고 저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좀 유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문자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전화 통화가 나왔고요. 그 통화를 한 대상이 아까 송영훈 의원도 당혹스럽다. 저 인물이 여기서 왜 등장을 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요.